그러면 지금까지 첫 번째 발표자님의 발표를 들었고요. 두 번째 발표자는 축구 종목 체육 특기자 경기력 평가 지표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명지대학교의 조선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구 종목 체육 특기자 경기력 평가 지표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명지대학교 조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그 고등학교 축구 선수의 공식적인 경기력 평가 지표는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경기실적 증명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실적 증명서에서는 출전 시간이나 팀 성적 위주의 비교적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 활용이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개인의 경기력 평가 지표 부재로부터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의 목표는 축구 종목의 체육 특기자의 경기력 평가 지표 개발과 각 지표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연구 범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자료 수집 및 내용 분석의 부분, 두 번째는 요구 분석 및 평가 지표 속성 정의의 부분, 세 번째 범위로는 평가 지표 개발 및 지표 내용 타당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에서는 기초 자료 수집에서 문헌 고찰, 사례 분석, 기록지 분석, 그리고 기록된 내용들을 내용 분석해서 구조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요구 분석 및 평가 지표 속성 정의 단계에서는 전문가 의견 조사 총 2차례 진행을 했고요. 평가지표 개발 과정에서는 AHP 개발 방법을 활용하여 경기력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절차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장의 요구 분석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단계,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축구 경기에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이 평가 지표를 앞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의 요구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연구 초기에 그 분야별 전문가를 인력 풀로 구성을 했고요. 42명의 전문가 집단을 초반에 구성을 하고 대한축구협회와 긴밀한 전략적 협업 관계를 통해서 이 연구를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단계별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자료 수집 내용 분석에서의 문헌 고찰은 축구 경기력 개념, 축구 경기력 지표, 축구 경기력 평가 연구 및 해외 사례, 기본 기능 검사 및 종목 적성 검사, 축구 관련 데이터 제공 사례, 기타 등의 주제 영역으로 문헌 고찰이 수행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화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조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력 지표의 계층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복잡한 경기력 평가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하였습니다. 내용 구조화 절차는 총 2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 및 사례의 요약 정리를 하고 그 각각 항목에 대한 세부 속성값들을 지정해주고 두 번째 단계로는 항목별 유목화 및 관계와 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연구 사례하고 실제로 지표 개발 사례 두 가지 영역으로 1차 기초조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와 항목도 그에 따라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 범위인 요구 분석 및 평가지표 속성 정의에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를 총 2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제 혹은 이 연구에서의 그 핵심적인 부분은 현장의 요구를 얼마만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타당성과 명확성 그리고 앞으로 현실성 문제가
고려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문가에 대한 의견 조사와 현실 그 요구 분석을 좀 철저하게 진행한 연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고등부 8인, 대학부 7인의 지도자들 총 15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1차적으로 반구조화된 조사지를 개발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되는 전문가 의견 조사이기 때문에 그냥 좀 러프하게 구성된 항목들도 있었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 내용은 축구 선수 일반, 현재 상황 개선, 그리고 경기력 평가 지표, 즉 어떠한 지표들이 필요하고 이 지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점을 유의하게 보아야 하고 포지션으로 나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 문항이었습니다. 1차로 17문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2차로 16문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조사가 됐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여러 지도자, 즉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객관적 평가 지표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러한 지표들이 개발됐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성되는 축구 경기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우려의 목소리도 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 방식이 양립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 연구에서 개발되는 그 평가 지표가 이후 팀의 운영뿐만 아니라 입시 자료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요구 분석 단계에서의 전문가 의견 수렴과 동시에 저희가 KFA에서 수집되고 있는 고등리그 영상 분석 데이터도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KFA에서는 2020년부터 고등리그 전체 경기를 촬영하고 데이터화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한 경기당 개인이 수집되는 변수는 총 165종입니다. 우리가 직관에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뭐 파울이라든지 뭐 슈팅이라든지 이런 빈도뿐만이 아니라 패스를 몇 회 했고 그 패스가 뭐 횡패스인지 뭐 전진 패스인지 그 방향에 대한 부분과 속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변수가 정리가 되고 있었고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데이터 스크리닝을 해서 이 데이터의 성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비슷한 종류의 그 데이터들, 변수들로 군집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패스에 대한 속성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속성이 있는 그런 변수들이 좀 있었고 수비적인 속성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들을 반영하는 속성들로 나눠서 군집이 되었습니다. KF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집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비프로11이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게 그 3경기의 랜덤 추출을 해서 총 2회에 걸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신뢰도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평가지표 개발 단계입니다. 평가지표 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층화 분석법 방법을 활용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화해서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으로 또 분해를 하고 계층적으로 구조화해서 이 항목들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계층화 분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고등학교 축구 선수의 경기력 평가 지표가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로 하위, 상위로 구분하여 우리가 그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제시하고자 함을 이 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층화 분석 방법은 총 5가지의 단계로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는 문제 정의 단계, 두 번째는 계층 구조 정립의 단계, 세 번째는 쌍대 비교를 통한 비교 행렬 작성의 단계, 네 번째는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단계, 다섯 번째는 이러한 결과들의 논리적 일관성을 판단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정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와 현장 요구 분석,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사례 조사와 기초 조사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축구 선수의 경기력 성향 평가 지수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축구 선수는 필드 플레이어와 골키퍼로 나눠서 평가 지표를 따로 구분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별 성향 지표와 종합 성향 지표의 형태로 제시를 하도록 우리가 문제 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계층 구조 정립 단계입니다. 구성 요소의 논리적 계층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문제를 정의를 할 때 그 경기력 성향 지표를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필드 플레이어와 골키퍼에 대해서 공격 성향 지표, 수비 성향 지표, 볼 전개 성향 지표, 기여도 지표, 이렇게 첫 번째로 경기력 성향 지표를 개발을 하고, 이것들을 종합한 경기력 종합 지표로 평가 지표로 개발하도록 계층을 1단계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계층화 단계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결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쪼개지는 첫 번째 레벨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첫 번째 레벨에서 이러한 공격 성향 및 수비 성향 등과 같은 경기력 지표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각각의 공격 성향에 대한 하부 요인들의 계층을 개발하고 구조화해서 고도화시키는 과정으로 계층 구조를 정립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이 계층 구조 고도화 단계에서 두 번의 자문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자문 회의를 할 때 그 계층 구조 지표 항목값, 그리고 속성값, 그리고 타당도에 대한 논의가 주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격 성향에 해당하는 하위 속성값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볼 전개 성향에 해당하는 하위 속성값들, 즉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 변수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결정하는 고도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문회의는 대학부와 고등부 지도자 7인, KFA 협회에 계신 분 3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총 한 15분 정도 모시고 자문회의를 총 진행을 했었는데, 이 첫 번째 회의 때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었고, 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 5시간에 걸친 릴레이 회의를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의 논의와 분석을 통해서 결정된 경기력 지표 계층 구조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드 플레이어와 골키퍼 나눠서 계층이 구성이 되었고, 공격 성향하고 수비 성향, 볼 전개 성향, 기여도에 대한 첫 번째 레벨로 경기력 평가 지표가 개발이 되고, 각각의 공격 성향에서는 득점, 유스팅, 도움, 크로스, 키패스, 프리킥, 코너킥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수비 성향은 인터셉트, 태클, 클리어, 블럭으로 구성이 되었고, 볼 전개 성향은 공격적 패스, 전개 패스, 공격적 돌파, 일반 드리블로 구성이 되고, 공격적 패스는 또다시 하위 구분되어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와 공격 지역으로서의 전진 패스, 중앙 지역으로서의 전진 패스, 수비 지역에서 공격 지역으로 한 번에 넘어가는 전진 패스를 포함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전개 사항에서 저희가 패스에 대한 요인을 조금 많이 넣은 이유는 그 현장의 요구 분석 결과 축구 경기에서 패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경기력 평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을 좀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KF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볼의 방향과 속도를 반영한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 구조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여도에 대한 하부 항목으로는 경합, 세컨볼, 경고, 퇴장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골키퍼의 경기력 평가 지표의 경우는 실점, 슈팅 세이브, PK 세이브, 공중볼 처리, 그리고 공중볼 처리는 캐칭과 펀칭으로 구분해서 분류가 되고요. 그라운드 볼 처리, 킥 성공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기력 성향 지표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 일반적인 조작적 정의하고 동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똑같이 가고 좀 특이한 부분들은 제가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뭐 예를 들면 프리킥과 코너킥 같은 경우는 짧은 프리킥과 짧은 코너킥은 우리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9.15m 이상만 그 이상에만 진행이 되었던 프리킥과 코너킥만 평가의 대상으로 합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킥 성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성공 실패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그 이후에 볼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키퍼가 골킥을 찼을 때 이 골킥이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 볼 소유가 우리 팀한테 잘 전달이 되었느냐 이러한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축구 선수의 경우에는 장거리 킥은 모두 성공으로 봐야 한다는 그 지도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경기력 성향 지표에서 킥의 성공에 대한 부분, 특히 골키퍼의 그 킥 성공에 대한 부분은 장거리 킥은 모두 성공으로 간주를 하고 단 중거리는 완전히 방향이 벗어난 킥을 제외하고 모두 성공으로 보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평가 요인들, 평가 요인들에 대해서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한 쌍대 비교 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학부, 고등부, 기타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31명의 전문가들한테 쌍대 비교를 실시하였고 이원 비교 학문으로 구성을 해서 총 2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쌍대 비교 설문은 좀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평가지표 계층 구조, 우리가 앞선 단계에서 개발한 평가지표 계층 구조를 안내를 하고 두 번째는 경기에서 포지션별 경기 공헌도에 대한 질문 문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축구 경기에서 포워드하고 미드필더하고 수비수가 어떤 공헌도가 더 높은지 체크하는 이원 비교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고 4가지 우리가 결정한 경기력 성향에 대한 중요도 문항 그리고 하위 문항에 대한 중요도 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각 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이야기됐던 포지션별로 나눠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쌍대비교 질문을 문항을 작성할 때 포지션으로 나누지 않은 쌍대비교 질문 문항과 각각 포지션으로 나눴을 때 중요도까지 모두 합쳐서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포지션으로 나눈 것과 나누지 않은 것으로 한 이유는 이후에 우리가 이 개발 지표를 활용함에 있어서 혹은 산식을 만듦에 있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대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행렬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비교 행렬은 각각의 성향의 중요도, 비교적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비교 행렬을 바탕으로 각각의 요소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를 상출하였습니다. 이 상대적인 가중치는 이 비교 행렬에서 작성된 이 중요도들의 합을 해당 값으로 나눈 뒤 정규화하고 그 정규화된 값들의 평균값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 및 일치성 판단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계층화 분석법이라는 연구 방법 자체가 그 연구자들 혹은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쌍대 비교를 작성할 때도 이원 비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항 답변들이 일치가 되었느냐, 즉 전위적으로 일치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논리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일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관성 지수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일관성 지수는 0.1 이하일 때 비교적 굉장히 일치하게 우리가 질문 문항이 작성이 됐고 답변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그 쌍대비교 설문, 즉 이원 비교 문항 같은 경우가 뭐 A가 B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B와 C, B랑 C랑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똑같이 A랑 C를 비교했을 때도 중요한 부분이 일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된 지표의 중요도 및 일치성 지수입니다. 지금 일치성 지수를 확인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다 0.2 이하의 그 지표가 계산이 되었고 각 항목별로 중요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중요도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지션 구분 없는 중요도와 포지션을 구분한 중요도로 나누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그 개발 지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의 다양성 부분입니다. 거리와 위치, 방향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KF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고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고 관찰법으로는 수집 불가능한 패스라든지 경합 등과 같은 세부적인 개인 데이터 수집 및 활용도 가능하도록 지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발 지표의 특징은 계층 구조의 체계성입니다. 지표를 수비 성향, 공격 성향, 볼 전개 성향, 기여도로 분류하고 계층화하였기 때문에 고교 축구 선수들의 특성 및 경기 성향의 개별적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개발 지표입니다. 이게 성향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 중에 어떤 하나의 포지션만 잘하는 선수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혹은 아니면은 그 전체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수비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비의 성향이 좀 높게 나오겠죠. 그 수비의 성향이 높게 나온 그 수비수 중에서 공격 성향 점수도 조금 높은 그런 선수들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그 현장 요구 분석을 할 때 그 감독님들이나 그 지도자분들께서 하나의 포지션을 잘하는 선수가 좋은가 혹은 여러 개의 포지션을 두루두루 잘하는 선수가 좋은가에 대한 굉장히 갑론을박 논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개발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된 그 평가 지표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질적 영상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진행된 결과와 우리가 개발된 산시까지 개발이 된 이 개발 지표들의 실제 데이터 평가를 비교해서 타당도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청회와 고도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 연구 개발이 여기서 연구 개발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구 종목 체육 특기자 경기력 평가 지표 개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축구 종목 체육 특기자 경기력 평가 지표 개발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또 잘 해주셨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기시면은 조선미 박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